오늘 삼성전자가 정규장 기준으로 5.5% 하락했습니다. 통합 차트 기준으로는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락이 나오면서 현재 마이너스 7%, 103,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요. 조정을 거치고 9월 초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단기 고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락 원인부터 이 하락이 단기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 그리고 차트상 어디가 매수 기회인지 차근차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 원인 핵심만 짚어보면요. 첫 번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오늘 외국인 6,498억, 기관이 1,787억 순매도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됐었고요. 세 번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수출 없이 내수용으로만 활용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부각됐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일요일에 삼성전자 차트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올린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가면요. 삼성전자가 월봉 차트상 전고점 저항이자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권 높이만큼은 기본 상승 목표치가 될 수 있고 그 박스 기본 목표치가 13만 원이 된다.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는 기대 수익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기다려서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호재가 많이 나왔고 어제 월요일 날 3% 상승을 했는데 오늘 현재 7.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삼성전자가 8월 달 한 달간 조정을 거치고 9월 초부터 상승을 정말 강하게 했었고 중간중간 작은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락 에너지가 매우 강하죠. 어제의 양봉을 완전히 감싸 안은 장대 음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빠지면서 어제 고점보다 오늘 아침 고점이 높고 어제 저점보다 오늘 저점이 더 낮죠. 완벽한 하락 장악형인데요. 하락 장악형은 상승이 쭉 나온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 단기 고점을 암시하는 캔들 패턴입니다.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주가가 쭉 상승을 하는데 상승을 많이 한 상황에서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면 조만간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파라진 상승이 나올 때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3년 최고의 주식이 에코프로였는데요. 에코프로가 상반기에 상승을 쭉 하다가 상승이 가파라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 뒤에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파라진 상승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고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대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승이 쭉 나오고 가파라진 상승이 나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때 대량 거래 긴 윗골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년, 21년 코로나 시국에 카카오가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는데요. 상승이 쭉 나오다가 가파라지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는데 그 단기 고점이 하락 이후 반등했다 다시 빠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단기 고점이 장기 고점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 상승할 때도 상승이 쭉 나오다가 가파라진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만들고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왔었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9월 초 이후에 이런 각도의 상승이었는데 지난 3일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고 오늘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장악형을 만들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서 통합 차트로 봤을 때 전일 발생한 양봉 때 거래보다 오늘 음봉의 거래가 더 많고 그 전에 상승 시 평균적인 거래 수준보다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을 봤을 때도 그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와 오늘 3천억, 5,900억 매도하면서 단기 수급이 살짝 꼬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과정에서 이 파란색 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하락 에너지가 원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10일 이평선에서의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파라진 상승이 나오고 고점에서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분봉 파동으로 보면은 오늘 하락이 쭉 한 파동이죠. 그러면 파동은 기본적으로 강한 하락 한 파동이 나오면 그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하락하려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한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그 강한 파동의 방향으로 한 번 더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60분봉 차트로 보면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하루 종일 하락하면서 하락 한 파동이 나온 상황이고 일봉상 11 이평선에 해당되는 60분봉의 122평 부근에서 일단 하락이 멈추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방에 대형주가 한방에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중소형주의 경우도 10% 정도 하락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10%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 되돌림 파동, 반등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전형적인 되돌림 파동이라면 이 하락 각도의 힘보다 약한 상승 각도가 나오겠죠. 이 하락의 힘보다 약한 상승의 힘이 나올 텐데 만약 하락의 힘만큼 강한 상승의 힘으로 들어올린다면 그러면 추가 조정 없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이 하락 각도에 비해서 완만한 각도로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하락한 만큼의 하락의 힘이 작용하거나 최소한 이중바닥을 만드는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전형적인 하락 반등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약 382에서 50%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재차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38.2%에서 50% 정도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한 만큼 하락하게 된다면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건 이 되돌림이 어떤 각도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 하락 N자 목표치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대략 382에서 50 사이 반등이 나오고 하락한다면 대략 요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얼추 지난 22일, 23일 부근에 지지 나왔던 자리 근처까지 빠질 수가 있겠네요. 그때 대략 22일에 대략 95,8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일봉상 9월 초 이후 상승의 되돌림 비율을 그려보면요. 9월 초에서 오늘 아침 고점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만약에 38.2%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전에 그렸던 중기 분봉상 하락 반등 하락의 기본 목표치와 얼추 맞물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일에
지지받았던 자리 부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고 장기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과거의 저항 부근에서 이번에 부딪히다가 그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올라갔죠. 그럼 과거의 저항은 반대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부딪히다가 경신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근은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얼추 96,800원, 96,000원 부근이 38.2% 되돌림 자리이자 지지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노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 앞에서 6, 7월 상승할 때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기본적으로 지지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는지 1차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찍는 중에 설명하는 중에 여기까지 하락할 때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설명하는 중에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 주봉 캔들이 완성되려면 수, 목, 금 3거래일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주봉 캔들이 어떻게 형성될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상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24년 말 25년 상반기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한파동, 돌파 기준 상승 한파동이 있었고요. 그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조정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요. 5위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긴 윗꼬리 음봉으로 끝나면서 5위평을 깬다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5위평을 깬다면 당연히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주봉 기준 12평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이렇게 5위평과 12평, 22평이 있을 때 강하게 상승하면서 5위평, 12평, 22평 간의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12평 언저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8월달 조정이 나왔을 때도 주봉의 12평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도지 캔들, 지지 캔들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긴 윗꼬리 음봉으로 끝나면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 5위평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5위평을 깨야 주봉상 조정이 시작됐구나 확인이 되는 거고 5위평을 깨면 일단 이 파란색 12평과 어떤 식으로든 만날 확률이 높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12평이 올라와서 만날 수도 있고요. 가격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12평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21년 최고가가 그 당시 96,800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과거의 최고가 저항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 열어놔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24년 고점 근처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한 차례 저항을 받고 돌파했는데 그 윗꼬리 부근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저항을 지지로 확인하고 그 다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세라는 건 항상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뚫으면요. 그러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쉬어갈 때 그 저항이었던 자리를 찍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전고점 언저리에서 충분히 쉬다가 매물 소화 과정, 매집 과정을 거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 경우엔 돌파하면서 힘을 많이 썼고 그리고 위에서 추격 매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항이었던 자리를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상 1차적으로 96,800원 과거의 21년 사상 최고가 자리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는 9월달 저항받았던 자리 대략 91,000원 자리를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일봉상 아까 382 되돌림 38점 되돌림 자리가 얼추 96,800원 자리랑 맞물린다고 했었는데요. 좀 전에 봤던 그 91,000원 자리는 어디냐? 대략 50% 되돌림 자리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대형주는요 급등을 하고 나서 38.2% 또 최악의 경우 50% 되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언저리, 그 중간까지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죠.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인데요. 23년 2월 7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4월 11일까지 거의 조정 없이, 큰 조정 없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상승이 쭉 나오다가 상승이 가파라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됐었고, 그때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으로 3파 조정이 나왔는데, 보통 많이 올라가서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시작되면 3파 조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이 이때 최고의 종목이었고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상승의 38.2%와 50% 언저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 시장 최고의 대장주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앞에 상승 파동에 대한 38.2% 혹은 50% 어딘가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야 된다. 지지 패턴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때 382와 50 중간 부근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패턴이 완성되면서 단기 상승 조정 거치고 그 이후에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최악의 경우 하락, 반등, 하락, 이런 하락 3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완만하게 기간 조정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반등하고, 가격 조정이 약하게 나오고 반등하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반등도 제법 나왔다가 재차 하락도 크게 나오는 그런 조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2016년에서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그 당시 시장 1등주로 강하게 상승할 때 월봉상 큰 조정 없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상으로는 하락 3파 조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상승이 쭉 나오다가 상승이 가파라지고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단기 하락 3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횡보 박스로 움직이다가 다시 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상승을 쭉 하다가 또 여기 보시면 하락, 반등, 하락, 하락 3파가 나오고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또 상승이 그 이후에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조정만 나오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도 사실 작은 하락 3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런 하락 3파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앞에서 나왔던 이런 하락, 반등, 하락, 이런 게 나오고 매물 털기, 개미 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조정이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는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매우 확률이 높은 것은요,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추세 전환 조정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거래가 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월봉의 122평에서 개미털기, 매물털기 과정이 있었고요. 전저점을 깨면서 흔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강한 상승 각도로 월봉상 한파동으로 전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122평 W 패턴이면서 박스 돌파죠.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외봉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대형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후발주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라도 다른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고 뒤따라서 후발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는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성격의 대형주,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대형주는요,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하게 상승한 경우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외봉 상태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죽더라도 최소한 다시 올라가서 쌍봉을 만들거나 또는 삼봉, 헤드앤숄더를 만들거나 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오면 조정 파동을 거치고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대형 주도주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상승 파동이 세게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삼봉,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3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드렸잖아요.
23년도 최고의 주식이었던 에코프로도 3파 조정을 거치고 다시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20년, 21년도에 대형 주도주로 움직였던 카카오도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느낌의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추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왔을 때는 지지 캔들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때 이중바닥 패턴이나 또는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확인하면서 공략을 하는 게 매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조정에서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야 되고요. 다시 상승을 할 때는 거래가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칠 때 매물소와 조정에서는 거래가 줄어야 되고 다시 상승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23년도 최고의 주식이었던 에코프로 쭉 상승하다가 가파라진 상승에서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음봉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됐고 하락, 반등, 하락 이후에 거래가 말랐죠. 매도할 사람들이 이제 다 매도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다시 상승하면서는 거래가 늘어나야 됩니다. 다시 종고점에서 조정에서는 거래가 줄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돌파하면서 거래 급증, 이 거래량 패턴이 조정 과정과 조정 이후 상승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지, 거래량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차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올해 9월 주식 인생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없는 돈 이리저리 끌어모아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스윙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내용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 이번 급등주 아카데미까지 듣고 있습니다. 제 주종목은 단타인데 원래는 급등주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시기가 안 맞아 본의 아니게 스윙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는데요. 아카데미 후기를 엄청 서치하여 모두들 만족도 100%, 감동 100%의 글을 읽고 스윙 교육을 이수하였는데요. 긴 말 필요 없고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또 이번 급등주 아카데미까지 주저하지 않고 수강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워낙 장이 좋아서 다들 수익률이 우상향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서도 아카데미를 이수하고 이번 10월 달에 원금 대비 9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네요. 회원님들이 가끔 이 좋은 교육 과정을 남한테 알려주기 싫다고 혼자만 알고 싶다고 합니다. 누군가 아카데미 교육에 망설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차트를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 집안.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와 시가 매매 그리고 확률 높은 스케줄 트레이딩 등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